뭘까? 이게 코에 이렇게 빛이 나는 게 어디서 빛이 들어오는 걸까? 이쯤에 빛이 들어오고 코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붙여진 느낌인데요? 마이크 테스트를 한 번 더 하려고 스튜디오에 기어 들어왔어요. 너무 추워. 봄인데 왜 이렇게 춥지?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난로를 켜고 있어요, 회사에. 히터랑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안 켜는데 전 개인 난로를 아직도 켜고 있고 이렇게 담요까지도 덮고 있습니다. 없이 못 살아요. 최근에 그 생각을 했어요. 자존감과 자신감의 차이. 자존감과 자신감의 단어의 사전적 의미도 있겠지만 좋아하죠? 이런 거. 김선희가 생각하는 김선희 스타일로 이 단어들을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걸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일단 그 둘의 성질 차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죠. 자신감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요. 어느 날은 갑자기 높을 때도 있고 어느 날은 갑자기 낮을 때도 있어. 그리고 자신감이라는 게 외적 자신감도 있고 내적 자신감도 있지. 그중에 가장 솔직히 말하면 자신감 중에서 더 변동성이 큰 거는 외적 자신감인 것 같고, 어느 날은 내가 너무 예뻐, 내 왁구 왜 이래, 진짜 미쳤다, 왜 연예인 안 하고 왜 이렇게 살아라고 생각하는 날도 있겠지만 또 그런 감정이 1초 만에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외적 자신감. 내적 자신감은 그것보다는 변동성이 잦진 않지만 그래도 있다. 특히 내적 자신감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조금 이제 낮아지긴 한데, 그런 비교는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내적 자신감은 좀 더 외적 자신감보다는 변동성은 좀 적지만 없지 않고, 자신감 자체가 변동성이 커서.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바이오 리듬 잘 모르죠. 옛날에 쪽에 그런 게 있었는데, 자신감은 좀 바이오 리듬처럼 매일 이렇게 바뀌는 것이라면 자존감은 쉽게 변하지 않는 어떤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이 낮게 느껴질 날도 있고 높게 느껴지는 날도 있지만 그 자존감을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자존감에 대한 그 가치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느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실제 가치는 그렇게 변동성을 갖고 있지 않는다. 오케이, 거기까지도 생각을 했죠. 그러면 자신감은 어떻게 만들고 자존감은 어떻게 만들까? 근데 자신감과 자존감 둘 다 어떤 행동으로 만들어져요.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감이 생길 수 없고 자존감이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작점이 같으니까 행동을 해야지만이 자신감이 생기고 행동을 해야지만이 자존감이 생기는데, 근데 이건 좀 만들어지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은 빨리 만들어질 수 있죠. 자존감에 비해서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감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을 노력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자존감에 비해서 자신감은 좀 더 빨리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 운동을 하면 그 호르몬에 의해서 내가 기분이 뿜뿜하잖아요. 그래서 기분 좀 뿜뿜한 거 그래, 오케이. 그래서 그날 나의 자신감은 오르지만 그날 나의 자존감은 오르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운동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하루 이틀에서 생기는 기분 좋음의 뿜뿜은 자신감이지만, 자존감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했을 때 나 좀 뭐 하네? 나 이거 좀 있네? 했을 때 들어오는 그 감정이 자존감을 만든다. 오케이.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해? 하면은 안 중요한 건 없네요. 안 중요한 건 없더라고. 둘 다 내가 행동을 해서 느낀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결과물 중에 하나라서 경중의 차이를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차이, 노력의 차이는 자존감이 좀 더 비중이 더 크긴 하죠. 그런데 어떤 무언가를 표현하는 단어들의 중요함을 따지는 거는 의미가 없고, 둘 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다로 끝나는 게 좋고, 뭐 자신감이 중요해, 자존감이 중요해, 둘 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뭐가 더 중요해, 뭘 더 집중해야 돼, 이것보다 둘 다 집중하는 것이 맞고 둘 다 느끼는 것이 맞고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자신감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외부적으로 발산하는 감정이에요. 진짜 이상한데 공격적인 이미지가 크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 나아가려고 하는 것, 시도하려고 하는 것, 도전하려고 하는 것,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행동들에는 자신감이 받쳐줘야 해요. 그래서 자신감은 외부적으로 발산하는 에너지, 이미지, 자존감은 나에게 공격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는 방어적 의미가 크다. 자존감이 저는 높다 낮다 뭐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존감은 있냐 없냐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의 이미지와 부합한단 말이에요. 높낮이를 그렇게 따지는 거는 오히려 자신감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것 같고, 자존감은 있냐 없냐 혹은 얼만큼 덜 흔들리냐. 이런 소리도 들어갈까? 바깥에 아기들이 지금 엄청 귀엽게 수다 떠는데, 진짜 어린이들 목소리를 들으면 방학 같아. 물론 내 인생에 방학이 있던 시절이 어린이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어쨌든 자존감은 나를 보호하는 어떤 수단, 나를 방어해주는 수단.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흔들리는 날도 분명 있을 거고, 고통스러운 일일 때도 있을 거고, 어려운 시기들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때 나를 지켜주는 것, 자존감. 그리고 비슷한 전제 조건으로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 상황을 타파할 수 있게,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자신감. 제가 생각하는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의 방향과 자신감이라는 단어의 방향이 좀 확실히 좀 느껴지나요? 자존감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공격? 날 보호해주는 튼튼한 방어막 같은 느낌이고, 방패 같은 느낌이고, 자신감은 내가 그런 위협이 왔을 때 뚫고 나갈 수 있는 칼? 그런 무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둘 다 필요하고,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는 없는 것 같고,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하지만요, 살면서 자신감이 과유불급인 사람은 있어도 자존감이 과유불급인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자존감은 쌓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그만큼 느린 만큼 견고하고 튼튼하고, 자신감은 과유불급이 너무 많아. 조금 다른 관점의 생각인데,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 콩코 다쳐서 꼬꾸러지잖아요. 그걸 많이 겪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너무너무 막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치솟았다가 진짜 여러 번 낭패를 당하고, 흑역사를 여러 개 생성을 해서 고통받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하면서 그 여러 번 떨어져야 나에게 맞는 적정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같고, 자존감은 그렇게 떨어지는 순간들이 자주 있으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지켜주는 성벽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도 않아야 되고, 만약에 무너지는 일이 생긴다,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지? 아마 지금 자신감이 낮은 거겠죠? 혹은 진짜 자존감이 낮다고 느낄 수 있지. 그러면 자존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낮은 게 아닐까요?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뭐 자기 객관화죠.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알아야 올라가는 거예요. 내 수준이 사실은 3인데 5인 줄 알면 6으로 못 가죠. 다음 단계는 4로 가는 게 맞는데, 나는 6으로 가야 된다 해서 6의 기준으로 산다면 당장 4를 못 가는데 어떻게 6을 가겠어요.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6에 와 있다 해서 퀀텀 점프를 해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단히 노력해서 3, 4, 5, 6 이 단계를 다 겪어서 6에 왔을 때 내가 인지한 것 뿐이지. 근데 뭐 돈 버는 사람들은 또 퀀텀 점프가 있다고 해요. 그거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내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적 성장에는 퀀텀 점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좋겠는데 있길 바라기도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못 겪어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자존감이 낮다고 느껴지면 진짜 자존감이 낮은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 시기에 자신감이 낮아진 건지 알게 되면 좀 더 그 우울한 그 시기를 어떻게 해야 내가 다른 관점으로, 다른 태도로 살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어려운 것,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게 사실 가장 어렵죠. 특히 부정적인 상황일 때는 내가 나를 제대로 보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나의 상태를 추측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단어들에 내가 내린 정의들이 있다면, 좀 더 나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게 원래 어려운 거고 원래 힘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할 수 있게 되고, 이 조금이 중요한 거니까요. 특히 사람이 힘들면 힘들수록 자신감, 자존감 이런 단어에 집중을 해요. 내 상태가 너무너무 괜찮으면 자신감이 뭐고 자존감이 뭐고 이런 거에 신경을 별로 안 써요.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긍정적이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그런 거에 정의 내린다거나 뭐 이 생각을 골똘히 할 필요가 없거든. 내 상태가 부정적일 때, 안 좋을 때, 파악이 어려울 때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을 한해서 자존감 부족의 상태인 건지 자신감이 부족의 상태인지를 스스로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게, 좀 나는 자존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감을 이렇게 생각해, 자신만의 정의를 내리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사실 이 영상은 마이크 테스트였습니다. 와, 나 오늘 회사 와서 예감 4봉지랑 몽실 2봉지 먹고 카페라떼 먹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로만 1000칼로리를 먹은 것 같아. 나도 내가 좀 대단했어. 아, 근데 마시는 거 어떡해? 예감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진짜.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아, 너무 추워. 이 정도로 속삭였는데도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럼 나는 떠나볼게.